오늘은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사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운 인물을 맞히는 퀴즈인데요. 힌트 나갑니다. 그는 1800년대에 태어난 영국의 생물학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곤충 채집을 즐겼고요. 이후 정글을 헤매고 다니며 동식물 채집과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1856년 그는 격리와 시간이 결합하면 진화의 자연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종이 생겨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1857년 각각 다른 생존 전력과 번식 능력 때문에 자연적 변이가 선택되고 증폭되며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고 말했죠. 그는 누구일까요? 레이디 제인, 이독실 갈라도 함께하는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레이디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의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고충은 없다. 갈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네. 앞서 퀴즈를 제가 냈잖아요. 1800년대 창조론이 대세이던 시절에 이 진화를 이제 이야기한 영국의 생물학자. 그는 누구인지 혹시 갈로아님은 뭐 당연히 혹시 아실까요? 곤충 좋아하는 분인데 파브르 아닙니까? 이분은 뭐 너무 전공 분야라서 물어보기가 조금. 파브르 곤충계의 파브르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독실님은 아실 것 같아. 약간 파브르는 지금- 프랑스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파브르는 그럼 영국엔 인재가 없는데? 인재가 없다고 영국에? 영국에서 지금 난리 날 소리지. 뉴턴인가?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면서 진화라는 키워드를 얘기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네. 당연히 다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윈도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그쵸, 것 같고 그쵸. 실제로 어떤 신화들이 있냐면 다윈과 이분이 주장이 근본적으로 같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1의 그 다윈주의자이자 다윈 학자이자 진화론을 설파하고 다니시는 우리 갈로아님께서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건데요. 이분은 다윈과 동시대에 살았던 생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입니다. 원리를 찾아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원리가 여러 명 있으면 월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도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월리스 원리가 많습니다. 네네. 이 월리스 어떤 인물인지 우리 갈로아님이 설명해 주시죠. 월리스는 되게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최근에 월리스의 그 여행 경로를 따라갔어요. 네. 월리스가 남미를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도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어떤 다양한 관찰을 하고 있는데 네. 야, 보통 비글을 따라가는데 그러게. 네, 죽을 고생을 한 게 포인트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월러스도 생물학자로서 그 연구를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난 거죠?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월리스라는 사람이 다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윈은 정말 부자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할아버지가 저 왕실 주치의여가지고 그냥 4대가 먹고 사는 그냥 아무것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네, 다 고수죠. 이겼죠. 다윈. 네, 그냥 다 이겼죠. 그렇죠. 얼마나 부자였냐면 이 사람은 그냥 평생 먹고 살았는데 썼는데 재산이 더 늘었다고 해요. 아무리 못 썼어. 써도 이자보다 더 많이 못 그렇지. 썼어. 네. 철도 주식 사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야 성공해버렸네 성공했어요. 실수로. 투자까지도 잘하고. 그렇죠. 심지어 뉴턴은 뉴턴이었나요? 그렇죠. 뉴턴이죠. 네, 맞아요. 주식 떨어지는 걸 몰랐는데 네. 근데 이제 다윈은 주식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되게 아유. 부자였어서 사실 이 사람 다윈이 일한 거는 그 다들 아는 비그로를 타고 그 막 남아메리카를 돌고 갈라파고 섬을 조사하고 했던 네. 그 고용된 생물학자 위에는 직업이 없었어요. 아하, 네. 그냥 놀고 먹는. 놀고 먹는.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되게 그냥 쾌적하게 쾌적하게. 배를 타고 그렇죠. 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인데 네. 반대로 월리스는 되게 가난했습니다. 어. 이게 옛날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데 네. 망하고 집안이 네, 저 삼촌 따라가지고 저 측량 기술 배워서 측량 기사로 일하다가 오 예. 이 사람이 그 되게 재밌는 생물책들 읽으면서 이제 자연에 관심을 가져요. 네. 그러면서 나도 이런 걸 잡고 연구하고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영국의 곤충을 막 팔아가지고 네. 곤충을 팔았어요. 네, 잡아다 팔아가지고 돈을 번 거 그 번으로 남미를 갑니다. 아 남미. 네, 남미를 가고 누구 얘기를 듣는 것 같지 왜? 남미를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니 이거 갈로아님 자기 얘기 아니죠? 아니죠. 아직 월리스 네. 얘기죠? 네네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말레이시아도까지 가는데 거기서 네. 이제 다윈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죠. 보고 나니까. 저 보고 나니까 네. 생물은 이렇게 진화한 게 아닐까? 어. 라고 했지만은 다윈이 너무 유명하고 그렇죠. 다윈은 그때 정말
잘 나가는 집안에 그러니까 그 소위 메이저 진짜 유명한 학회였고, 그 베스트셀러였고 네. 근데 그 종이 기원 이전에도 그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였고 왜냐면 동기호는 이 사람 인생 늙음하게 50대 달 쓴 거 그 이전에 쓴 책이 이미- 많아요. 이미 근데 되게 슈퍼스타였고. 재밌는 슈퍼스타였고 근데 월리스는 진짜 출신도 별거 없고 스코틀랜드 출신에 뭐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가려진 그런 아. 비운의 사람인데 전 되게 좋아합니다. 월리스는 되게 가난했거든요. 네. 그래서 14살 때는 저 학교도 못 다니고 어. 측량 기사로 일을 했어요. 응.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책도 많이 갖고 막 그 책도 읽고 별로 하다가 되게 인생의 친구를 만나는데 인생의 친구. 이게 곤충 좋아하는 사람 들어볼 거예요. 베이츠라고 네, 베이츠. 그 베이츠 의태라는 게 있어요. 막 그 곤충들이 막 서로를 따라하잖아요. 네? 그 이론을 만든 베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 베이츠라는 게 이제 영혼의 단짝을 만납니다. 아. 그래서 서로 그 딱정벌레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아, 이 정말 비유가 아니라 진짜 레알 인생 친구 지금 진짜 베프 인생- 만난 거예요? 네, 베프를 만나가지고 네. 서로 딱정벌레를 모으면서 우리 이제 그 이 영국 브리튼 섬은 다 받고 어. 열대로 가서 곤충을 보자는 이 서로의 꿈을 둘이서 같이 손잡고. 네네 우리 같이 열대로 가자. 어머. 하는, 네 이제 꿈을 계획을 딱정벌레가 세우죠. 좋아서. 아 그렇죠. 그리고 정말 동물이 흔치 좋아서. 않잖아요. 이 그렇죠. 갈로와 같은 분이 두 분이 지금 만난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옛날에 어렸을 때 봤으면 2년에 봤으면 야 이거 좀 오바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거다. 야 솔직히 이게 뭐 말이 되냐라고 어떻게 했는데 하필이면 딱정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둘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그런데도 만나가지고. 만나서 그냥 야 나 이런 거 샀어 이런 거 뭐 모았어 이게 아니라 아마존으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그때 몇 것처럼 살이죠? 느껴졌죠. 그때 20살 때였죠. 20살 때 네. 아마존을 우리 같이 가서 벌레를 보자. 벌레를 잡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좀 갈로아님을 보면서 네. 알게 됐습니다. 개체 변이가 심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마존을 가게 된 건데 네. 이 월리스가 이제 아마존에서 여행한 그 여행기가 이 과학계에서는 뭐 거의 무용담처럼 아주 유명하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갔는데 죽을 뻔했대요. 왜 거기 왜? 막 질병도 있고 아 아마존이. 아마존은 네. 지금도 죽을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뭐 효모랑 커피를 먹었다 막 이런 거 가루를 먹고 막 이러고 막 그리고 네 이질 말라리아 심지어 그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게 뭐 진짜 얼마 안 됐죠. 1890년도 그때 그쵸 알았으니까 그쵸 그쵸. 어. 그때는 뭐 말라리아 뭔지도 몰랐고 근데 그냥 걸렸구나. 저 가면 그냥 죽는 곳인데 거기는 그냥 그렇죠. 나쁜 갖다 공기 걸리고. 때문에 퍼진다고 우리는 알고 그냥 있어요. 그렇죠, 벌레를 그렇죠.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지. 딱정벌레는 왜 없고. 그렇죠. 네. 나는 갑자기 막 아프고 막 구토하고 막 눈물 난리가 나고 엄마 난 거죠. 보고 맞아요. 싶고. 심지어 동생도 힘들대서 왔는데 동생도 죽었어요. 어머 네. 진짜로? 원리스는 동생이 나중에 아마존에 갔는데 동생은 아프다가 죽었고 이런 식으로 아니 동생을 왜 불렀어? 그러니까 저런. 그 개고생을 하면서 응. 네. 아마존의 역대 그 수많은 곤충들을 이제 막 쌓죠. 그 와중에 기록을 막 하고. 다 모아서 4년간 수많은 곤충을 쌓아서 베이츠는 놀랍게 남아요. 베이츠는 거기서 나비를 더 잡고 그 월리스는 그걸 들고 영국으로 가는데 야 이게 해피엔딩이 딱 되면 좋은데 그런데 가는데 네, 배에 불이 나가지고 설마 4년 동안 네, 내가 뭔데? 다 모았는데. 그죠 다 타고 구명조끼에서 겨우 몇 개 그냥 기록한 거랑 무슨 뭐 나무 반짝이랑 뭐 이런 거 갖고 버티다가 10일 동안 구명보트에 있다가 삽니다. 아 그래도 목숨은 건졌어. 아니 그 이게 정말 천만다행이지 그래도. 이분이 이랬다잖아요. 구명정에서 밤에 유성을 봤는데 응. 넓은 대서양에서 작은 보트에 등을 대고 누워보는 것만큼 유성을 보기 좋은 장소 없을 것이다. 저 요거 보고서 무슨 생각했냐면 옵티미스트야?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파이 라이프 오브 파이 거기서 좀 환상적으로 나왔어요. 딱 그 그림이 약간 연상이 되는. 그렇죠.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진짜일까? 진짜 4년 동안 다 탄 걸까? 증거 있나? 왜냐면 나 이만큼 모아놨었어라고 이제 하는 건 아닐까 첫 번째 생각이 들고. 4년 동안 약간 탱자탱자 놀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밖에 안 모았는데 사실 사실은 우리 금송아지 있었는데 아마존에 빠뜨리고 왔지 뭐야 그러니까.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믿거나 첫 번째. 말거나지.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갈로아님인데 네. 갈로아님도 이런 상황이 됐다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난 난 못할 정냄이 것 같아. 떨어질 나도 것 같아. 정남이 떨어질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냥 4년이란 긴 시간을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막 죽을 고생 막 병 걸려가며 그 아마존에서 막 효모 막 이런 거 먹어가며 먹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 연구를 했는데
물에 다 빠지고 나도 지금 겨우 살았어. 내가 돈이 사실 집에 많아. 그것도 아니야. 사실 이거 되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정도 되면 나는 너무 원망스러워서. 이거는 그냥 하늘이 나한테 이걸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뭐 거의 이렇게 그쵸.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이 이 정도면 이제 영국 가서 그냥 교수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가끔 대학원에서 울면서 계단 내려오는 대학원생들이 보이는 게 비슷한 거겠죠. 가끔 보여요. 대학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학원생이 막 울면서 계단을 내려와요. 그러면 저 비슷한, 친구도 저 친구 뭐 떠나는 거구나. 뭐 4년 동안 실험했는데 날아갔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갈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래도 슬퍼하지만 근데 그래도 계속 할 겁니까? 좋아하니까 이게 눈에 붙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눈에 붙는 건데 그래서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작년에 되게 히트했던 책 중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거는 책이 너무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너무 좋다.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그게 나오죠. 맨 처음 이 사람이 어류학자로서 정말 평생을 일군 업적이 있고 네. 그 그때까지 발견한 모든 전 세계 어류를 다 한 서랍장에 일어나는데 그 미국 서부에 대지진이 나면서 이게 다 떨어져요. 다 깨져서 일평생 모았던 어류 표본이 다 깨지는데 이거를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기억에 의존해서 이 물고기의 라벨을 저 바늘로 뚫어가지고 라벨링을 다 했다는 게 그 물고기한테 라벨링을 했다고요? 네, 물고기를 원래 병에다가 알코올에 넣고 그다음에 겉에 위에다가 붙여놨는데 어떤 그 종인지 이렇게 써놨는데 깨지니까 다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거기서 그 그 와중에 알코올이 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리니까 바닷물 부으면서 계속 다 깨면서 하는 걸 보고 저자가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행동력을 바로 갖고 있을까? 나는 뭔가 뭐 좌절이 있거나 뭐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어떤 헤쳐나가지도 못하는데 사람이 패닉이 오죠.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바로 물고기 살을 깨뚫어 가지고 라벨을 넣는 행동을 갖고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한 책이었죠. 그리고 그거는 좀 끔찍한 결과를 낳고 그런 반전 있는 책이긴 했는데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어떤 대학의 경비원이 모르고 그 냉동 네네. 창고에 그거를 전원을 시끄럽다고 그랬나? 뭐 그래서 내려버려가지고 그 대학에서 그 냉장고에 얼려놓은 표본들이 전부 다 녹아가지고 네 많아요. 뭐 그런 일 고소를 많고. 한다 뭐 이렇게. 컴퓨터 하는 연구실은 뭐 컴퓨터 뭐가 한 달 동안 돌아가는데 정전이 나면은 한 3개월치 날아가고 뭐 그거 최근에 그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끄지 마시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었는데 절대 끄지 마시오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좀 잔인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그거 봤어요. 그 정말 뭐 한 1년 반 했는데 실험이 날아가서 그러니까. 막 울면서 대학원을 그만두는 몇몇 학생 보면서 나는 살아남은 대학생끼리 나약한 녀석들. 그러니까 나도 지금 혹시 그걸 못 견뎌? 그걸 못 견뎌? 근데 이 지금 윌리스도 그랬을 수도 있어. 너무하죠. 그거는 월리스도 그냥 동생도 죽었는데. 아니 4년을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4년 버텼는데 그치. 이거 불 좀 탔다고 뭐. 그때 아마존 가는 거랑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이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잠깐 우리 상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리스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다윈과의 접점이 좀 있으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이 어떤 거냐 아주 러프하게 말해서 뭔지는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진화론 이전에는 생물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다른 이론이 없어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구 사회는 크리스찬 사회고 조물주가 기독교가. 창조했다. 그렇죠. 적당히 적절하게 종류별로 종류대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은 말하기는 직접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진화가 일어났다 당연히 믿지만 어째 그런 상황에서 이게 더 정확적인 설명들이 있는 거예요. 조물주를 집어넣지 않고도 너무나 정확적인 그 증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는 진화론의 거의 대부분이 다 있었어 이미 종이기원에도 있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간 유래까지도 이제 책에 쓰게 되는데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게 되죠. 인간을 동물이라고 하면서 동물의 한 종으로 인간을 본 겁니다. 우리도 진화한 것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냥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동물 안에 이제 인간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생각하면 당연하잖아요. 아유 이 짐승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때는 인간은 굉장히 신성하고 신이 만든 유일한 어떤 빚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도 그냥 완전하게 이 자연계에 있는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 자연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지만 그런데 이제 이 핵심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개체 변이도 있고 생존 경쟁을 하게 네. 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제 갈러님께서 규정해 주시겠지만 다윈은 자연 선택이란 단어를 썼고 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갈로아님이 좋아하는 월리스는 적자 생존을 썼어요.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비슷하죠. 뉘앙스처럼 들리지만 네. 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반대입니다. 둘 중에 뭐가 맞죠? 둘 다 맞게 하지만은 적자 생존이 좀 더 적절한 적절한. 표현인 네, 것처럼 그렇죠. 느껴지는데 좋습니다. 그런 그러면- 상황이었고 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뭐냐면 다윈이 훨씬 유명하죠. 아유, 훨씬 유명하죠. 그죠? 다윈이 디나노를 만들었고 다윈이 그렇죠. 한 거고 음. 그 다윈이 그 종교계와 싸웠고 음. 그래서 이겼고 그런 이 모든 맥락 가운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사실 지금 살짝 알 것 같은데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월리스는. 음. 그리고 사실 생물학자들은 월리스를 많이 알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이런 숨은 영웅이 있다. 심지어 저는 다윈만 지금까지는 다 알고. 그치 다윈은 안 그래도 금수저였는데 야 몰라줘도 돼요. 종의 기원은 사실 안 읽어도 제목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네네. 그 정도로 유명한데 월리스는 그렇죠. 뭐 웬 득보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억울하지 억울해. 우리가 좀 이렇게 추모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접점이 갖고 온 생기죠. 거고요. 네. 이제 갈로아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일단 갈로아님은 다윈보단 월리스다. 아, 네, 월리스를 좋아하죠. 네. 어. 왜냐 필드 생물학자라는 이미지가 좀 세고. 필드 아. 생물학자 네, 중요하네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다윈은 지금 금수저라 싫다 이겁니까? 아, 그게 약간 아닌데 얄밉다 이겁니까? 약간 네가 고생을 용서할 수 알아? 없는 한 게 있어요. 오리지널이 다윈이 아니라 월리스로 추정되는 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아, 난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 뒤로도 뭐 많은 얘기가 있었고 누가 먼저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걸 그럼 차차 한번 얘기를 한번 그렇죠. 들어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과연 누가 지금 오리지널인지. 이제 월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존에서 지금 불탔어요. 불탔어. 음. 그래서 몇 개만 겨우 건져서 그래서 지금 돌아왔다. 살아왔다. 다시는 여기까지 내가 왔거든. 열대를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던 월리스가 있었죠. 그러고 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나약한 녀석 어. 하고 비웃는 동료 생물학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쵸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역마살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벌레가 이렇게 눈에 붙는 건지 그렇죠. 결국 또 떠납니다. 또 떠나. 네. 아 그렇게 뒤어놓고 말레이 제도로 떠나고 말레이 제도. 말레이 제도는 이제 저도 그러니까 말레이 제도랑 남미를 둘 다 갔는데 네. 남미가 가격이 더 비싸죠. 더 그렇죠. 비싸고 근데 물론 음. 유럽 입장에선 더 가깝죠. 근데 남미보다 우리가 동남아가 너무 가까워서 그렇지 동남아가 정말 미쳤습니다. 너무나 아. 그 다양한 버라이어티합니다. 왜냐하면 적도에 수많은 섬들 있잖아요. 네. 그 섬마다 생물들이 다 쪼개져 있고 아. 다 저마다의 생태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미쳤는데 진짜 곤충을 좋아한다면. 그렇죠. 올리스 가서 이제 와 한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러네. 생각이 아 영국 입장에서는 더 남미가 멀죠. 아니라 말레이 제도가 훨씬 진짜 더 완전 그냥 오지죠. 노다지지 네. 노다지. 노다지, 그쵸. 어. 그런 데까지 갔는데 그 월리스가 생각하죠. 그 월리스가 이제 그때 이제 생물학자를 고민한 고민이 저 네. 종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가 여러 가지 그 이제 정말 진화론에 대한 시동이 걸리던 네. 시절이었는데 저만한 생각이 있었죠. 월리스는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죠. 월리스가 다양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경제학 책인 그 유명한 웰서스의 인구론을 읽고 네. 이게 자연에서 적용된다면 음. 줄어들었다가 선택세들이 번식하고 어. 그 변이가 축적되면은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한두 가지 특성이 증폭될 수 있겠다. 그쵸.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인구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거가 대박인 걸 이거 이거일지도? 진화론 아니야? 이거일지도 하는 거죠. 근데 월리스는 듣보잡이고 아. 이러니까 처음에 다윈한테 편지를 써요. 뭐냐면 월리스가 되게 존경하는 어떤 생물학자가 있었는데 이 편지를 전달해 주세요 하고 다윈한테 보내요. 깜짝 놀랐 영국에서 잠깐만. 시작돼요. 이 편지에서 시작돼요. 다윈에게 전해줘. 이 행운의 편지는 그치. 하면서 연극 다윈한테 시작해요? 쓴 게 아니라 다윈한테 전해주시오라고 전해주셔라 하면서 딱 해서 했는데 저한테 다윈이- 그런 거 많이 와요. 저 갈로아님 너무 팬인데 네, 좀 좀 이거 좀 전달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감히 갈로아님한테 연락 못 하니까. 네. 잠깐만 그러면은 다윈은 근데 그때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전인가요? 전이었어요. 후인가요?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명했고 유명했죠. 왜냐하면 그때 다윈은 갈라파고스 다니면서 갈라파고스 비그로 항행기가 엄청 팔리고 있을 때였어요. 아 그리고 네. 또 그 갈라파고스 섬에서 또 그 유명한 또 종회기원의 어떤 그런 일화들 일화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도 약간 시기적으로 약간 겹치네요. 어쨌든. 겹치죠.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윈한테 편지를 썼을까? 이게 그 다윈이 사람한테. 왜냐면 다윈이 지금의 SNS 스타랑 비슷해요. 이 사람이 편지가 한 11,000통이 발견되거든요. 다윈이 그 직업 없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SNS 지금은 관리하는 거야. SNS 하는 거죠. 팔로워 늘리고. 네, 팔로우 늘리고 하는데 맨날 편지 쓰고 맨날 주고받는 인플루언서네. 사람이에요. 인플루언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인맥의 허브로 아. 네, 약간 옥천 허브 같이 그렇죠. 내가 갈리오님을 모르긴 하는데 네. 갈리오님이 유명하니까 내가 네. 갈리오님한테 뭐 메시지를 하나 갈리오? 줬는데 갈리오래. 이제 누구 얘기하는 거야? 갈로 아니야? 다시 갈릴레오인가? 내가 갈로아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진짜 그죠. 정말 중요한 말인데 갈로아님 유명한 사람인데 나는 몰라. 그치. 근데 한 달이 건너면 알 것 같은데 왜냐면 그쵸. 다 유명하니까. 그렇지. 갈로아님 어떻게 하지? 근데 마당빨 소문난 이제 뭐 마당빨이 우리 독실님한테 얘기하면 알지 않을까? 약간 이런 존재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 그쵸. 다윈을 그쵸. 통하면은 다 이제 전달은 할 수 그쵸. 있는. 걔 내 패친이야. 트위터 친구 애가 이런 느낌이죠. 패친, 그렇지, 패친. 그렇지, 패치는 그렇지. 거죠. 거기다가 이때 아마도 그 논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뛰어난 식자층들 사이에서 또 회랑 같이 편지를 돌려보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갈릴레이 시대는 그게 되게 심했는데 네. 이때는 훨씬 더 이후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아이디어를 보내고 같이 이제 주고받은 것들이 또 공개되죠. 뭐 아젠다를 던지듯이. 그쵸, 그쵸.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네, 그쵸. 이런 발견을 했소이다. 약간 이렇게 그리고 이걸 보낸 보내는 거죠. 게 비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저 그렇지. 랩 사람들이 다 돌려보고 하면서 이 약간 공인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소식통. 그렇죠, 소식통. 야야야 뭐 거기 월리스가 거기서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그치 맞아. 이러면서 그래 그 다윈이 편지 받았대. 이러면서 이제 막 그쵸.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런데 3년 후에 다윈이 책을 내? 그럼 비슷해? 그러면 이제 표절. 너희 새끼?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다윈이 받고 한 달 동안 고민했어요. 왜요? 그게 이유가 암살할까? 그 이전에 아니구나. 다윈은 진화의 원동력에 대해서 서술한 적이 없어요. 계속 편지 찍으면서 계속 진화를 얘기하는데 얘가 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요. 계속 그냥 그러면 나오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서술을 하지 않은 거야? 일부러 안 쓴 거 아니에요? 라고 편지가 엄청 많은데. 주장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얘네가 계속 종의 변이는 계속 관찰하고 막 그래왔는데 원동력이 뭐냐? 그 원동력이 뭔지 서술한 적이 없는데 편지를 받고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야, 한 달 고민하다가 한 달 뒤에 다른 친구들한테 이 젊은 친구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똑같은 생각 맞냐고. 똑같은 생각 맞냐고. 내가 이 젊은 친구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이제 다윈이 막 그거를 풀이 죽습니다. 왜 풀이 죽어요? 자기도 이 얘기를 하려 했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려 했는데. 이게 그쵸. 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나도 안 그래도 이 생각했어. 나도 그치 마침. 마침. 내가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지만 거기다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쵸. 정말 내가 어. 생각했다. 아니 맨날 거기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한 번씩 글을 올리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는 사진이 올라온 적이 없는데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포스팅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거기 갔었어. 그 하플 나도 갔었어. 이거 아니야. 그런데 심지어 한 3년 됐어가 아니고 얼마 됐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내가 얼마 이건, 전에 이 연구를 생각을 지금 얼마나 한 달 했다. 내가 이 생각을 했었어. 나 어제 생각했었어.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걸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 그리고 다윈이 계속 힘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같이 논문을 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그치. 친구들이 모든 게 이 말을 그죠? 해주길 친구들 이걸 해주기를 계속 기다려. 네. 펌핑해 약간 이러면서 스스로 아니, 하기에는 좀 추하니까. 나도 진짜 솔직히 나 진짜 생각했었어. 잘한다. 나 진짜 억울한데. 내가 편지 받아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나 진짜 생각했었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어떡하냐? 우리 수가 먼저 했네. 아니 너 억울하겠다. 아니 걔가 내가 빨리 내가 등떠 밀어줘. 독실아 들어봐. 음. 나 진짜 생각했어. 내가 그 메모를 해놓은 게 진짜 아니 알지 난 네 편이지. 그래, 근데 어떡해, 편지가 월리스가 이거는. 먼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가 아니지. 내가 먼저 생각한 건데. 그러면 같이 뭐 너무 내보든가. 그럴까?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못 이기겠다. 근데 이 다윈이라는 이 사람이 말이죠. 네. 원래 약간 성격이 조금 굉장히 소심해요. 어허. 아. 그래서
원래 의대를 갔다가 피가 무서워가지고 의대를 그만뒀고요.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약간 소심쟁이고. 소심해가지고 그 종의기원 나왔을 때도 논쟁일 때 자기는 잘 못 세우고 저 친구 헉슬리가 대신 네. 자처하면서 떠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뭐 소심해서 못하니까 친구들이 침울해하고. 같이 논문해가지고 냈는데 다윈이 첫 번째예요. 이름이 찰스 다윈이랑 알프레드 월리스 논문이 같이 나와서 그 논문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이기원인 책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논문이 그 월리스는 나온지도 몰랐어요. 말레이시아도 있었거든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그거는 좀 네. 그렇다. 좀 어. 지금 방금 전에는 네. 그래도 왓슨과 크릭은 우리가 둘 다 이해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저자와 그 공저자는 근데 모르게 올렸다는 건 거의 내가 스타지만 네 이름도 껴줄게 수준의 느낌이 살짝 그러니까 드네요. 주객이 그렇죠. 지금 약간 전도된 네, 느낌. 전도됐죠.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편지를 이제 월리스가 보내고 답장을 이제 한 달 정도 고민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답장을 보낼 때 사실은 이것도 약간은 그거야. 뭐 한 달가 얼마나 저랑 분해 플레이를 했을까? 같은 아이디어. 그쵸. 그러니까 나도 이 생각을 했는데. 어머 너무 그렇죠. 신기해. 어떤 상황으로 얘기할까? 어떤 시뮬레이션 막 그러니까 돌리는 거죠, 한달 동안. 어떤 워딩으로 말하는 게 제일 의심을 덜 살까 하면서 그렇죠. 어머 신기하다. 똑같았다. 이래도 사실은 조금 뻔뻔한데 네. 제가 알기로는 다윈이 정말 더 뻔뻔하게 그 소심하다는 그 사람이 작자가 사실은 저도 이거에 관련된 뭐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한 지가 막 몇십 년이 돼간다. 2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라는 둥에 조금 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약간 구라 아니야? 너 저기 아마존 가기도 전부터 난 이미 연구하고 아니 그리고 있었어. 너처럼 맨날 SNS 하는 애가 20년 동안 그거 생각을 했으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하고 누구한테도 말을 안 하고 비밀처럼 꽁꽁 싸매고 말이 되니?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네. 사실 다윈이 생각한 거는 당연히 이제 갈라님도 당연히 맞을 거고 왜 편들어 갑자기?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인 원리가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원래 소심해서 자기의 그 이론들을 바로바로 내지를 않아요. 근데 하긴 또 진화론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론이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소심한 성격이었고 그럼요. 그랬으면은 이게 사회의 어떤 이제 다 알고 있었죠. 알고 그럼- 있었고 월리스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어요. 사실. 당연히 이제 다윈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맞았고 그런데 그쵸. 이런 원동력 중에 하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나 할까 말까 이거 고민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기자할 지금 필요가 이거 있었는데 너무 욕 먹을 것 같아. 지금 그렇죠. 내면은 이거 기사 내면은 내가 다 독박 쓸 것 같아. 근데 마침 월리스가 이렇게 보내니까 잠깐만 나 이거 잘못하다가는 뺏기겠는데?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제가 항상 운전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깜빡이를 켜면 저 뒤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달려와요. 지도 켜. 지도. 아니 더 빨리 달려와. 그렇죠. 아니 그 충분히 간격이 유지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뭐 내가 먼저 들어가지라고 키면 그 순간에 그 차가 굉장히 빠르게 제가 뭐 소환수를 부린 것 같이 딱 경험하시죠. 내 옆을 이미 지나가며. 그렇죠. 딱 어. 그겁니다. 아니, 갈까 근데-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직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지금 저는 약간 이거는 다윈이 살짝 약을 좀 쳤다라는 나는 의심이 들고 그쵸, 계속 들죠. 다윈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요. 업적들이 있고 발견들이 있고 관찰이 있기 때문에 그죠 대단한 네. 대단한 것도 있는데 요건 조금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상황적, 좀 졸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졸렬까지 근데- 나왔죠. 그쵸. 근데 더 좀 심한 거는 그 후로 다윈이 원래 유명했던 게 그 비그로 향이 때문에 유명했는데 네. 그거를 좀 바꿔요. 이게 막 몇 판이 하거든요. 네. 그 뒤에 후, 가면 뒤에 이제 그 후로 약간 그 진화론을 그 약간 자신이 이렇게 떠올린 듯한 식으로 바꿔요. 네. 대표적으로 단어 선택도 조금 바뀌고 핀치세. 핀치세. 핀치세 되게 유명하죠. 갈로 네. 핀치세. 근데 원래 다윈이 이거 약간 그 섬마다 종멸 변이를 그 약간 눈여겨봤던 거는 뒷박이에요. 다른 새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핀치세에 대한 약간 스토리도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좀 의심이 되지만은 의심이 되지만은 둘 다 훌륭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세상을 가장 유명한 과학자면은 뭐 뉴턴, 아인슈타인, 다윈 이렇게 네. 나오는데 둘 다 굉장히 물리학자지만 뉴턴의 법칙이나 뭐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이런 뭐 이론들은 이론이나? 우리가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이해한 게 맞는 이럴 수가 있는데 다윈은 너무나도 명확한 이론이고 되게 많은 혁명을 일으킨 이론이잖아요. 그 때문에 둘의 공로가 굉장하고
물론 이런 이상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기는 있지만은 월리스가 너무 조명이 안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난 좋아하는데 하면서 갖고 온 겁니다. 네. 그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 둘 다 대단한 것도 봤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윈의 독보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이게 뭐 남을 걸 가르쳤다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굉장히 훌륭하고 사실 그 비상한 머리와 이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월리스는 왜 이렇게까지 조명받지 못하는가 네. 월리스가 좀 안쓰러움이 안타깝다. 그쵸. 하지만 이 논문이 나온 뒤에 그래도 부자가 돼서 하고 싶은 연구 마음껏 하고 살았다라고 아름답게 마무리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까? 네, 월리스가 이게 좀 평범하게 살다가 나중에 그래도 좀 연금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괜찮았다고 하는데 그걸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좀 연금 받으면서 살았다는데 그로 그래도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월리스가 이렇게 좀 안 유명하지만 우리 지도에선 되게 좀 볼 수 있어요. 그 우리 동남아 섬 보면은 저 인도네시아 밑에 술라웨시 네. 섬 쪽이 이제 위로 월리스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오, 월리스 네. 라인. 네, 월리스 라인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리스가 가다가 이제 막 섬 돌아다니면서 본 거죠. 이 섬을 경계로 위로는 다르고 아래는 다르다. 위로는 포유류가 사는데 아래로는 호주의 유대류들이 산다. 생태도 다르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월리스 라인이라고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이름은 남았군요. 이름은 남았-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윈이 결국에는 논문을 월리스보다는 먼저 낭독을 했잖아요. 이름 먼저 앞에 들어갔죠. 네, 이름이 앞에 들어가고. 이름이 먼저 이제 앞에 들어가서 주 저자 말하자면 된 네. 건데 이게 사실은 뭐 다윈이 그 월리스에게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우리는 지금 이제 확실하게는 그 알지 못하잖아요. 그 내막을. 근데 이런 경우가 이 학계에서는 굉장히 빈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런 재반의 문화와 이런 걸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쵸. 사실 그 천동설이 지동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망원경이 발견되고 여러 가지 관측 데이터가 쌓이니까 가능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그런 정신도 지식과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그 그렇다 탐험이 보니까 가능해진 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동시대에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서로 자기가 그렇죠. 무조건을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끝까지 싸우거든요. 그렇죠. 이들은 어땠을까요? 뭐 이런 게 좀 자주 있나요? 생물학계에서? 정말 많고요. 네.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요. 그런 걸 이제 스쿱 당했다 하죠. 스쿱. 당했다. 네, 먼저 나오면은 내가 연구하던 건데 저쪽이 먼저 냈네. 정말 많이 일어난 일이고 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막 뭐 논문이 나오는데 그 저널에서 똑같은 주제가 동시에 왔네 하면은 논문을 백투백으로 내자. 그러니까 그 같은 호지 같이 내는 거예요. 이게 시리즈 같이 아. 특별호 같이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연구가 합쳐지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이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지속됐죠. 그래서 또 만약에 이런 분쟁뿐만 아니라 같은 연구에서도 방금 보면은 다윈이 먼저 이름에 들어가서 다윈이 기억이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윈의 원리스 이렇게 나오니까 다윈이 기억됐는데 그래서 저자들 논문이 나올 때도 누가 앞에 들어갈지로 그게 정말 계속 싸우고 ABC 순서. 그 연예인분들도 그쵸. 그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이제 영화 그쵸. 같은 영화 거 할 때 같은 거 되게- 누구 이름이 앞에 그거 나오냐로 정말 심하다잖아요. 이제 막 그거 가지고 엄청난 신경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실제로. 슬프죠. 네. 근데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 스타로서. 예. 그게 항상 이름이 누가 먼저 앞에 나오냐. 그게 그쵸.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그거 가지고도 어떻게 그러면은 그거를 결정을 하나요? 갈로아님이 그래서 이름 갈로아라 한 겁니다. 기억- 가나다 순이거든요. 아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가나다 순으로 항상 멀리 나오는 거여서 그러면 심지어 꿀인데? 기억의 아야. 기억이 안 나요. 이길 수가 심지어 없어. 네. 각만 없으면 어. 강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정말 많이 싸우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봤어요. 막 전부 다 쫙 해놓고 다 일저자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먼저 순서가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형으로 그래도 만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것도 제일 웃긴 게 네. 겹쳐 쓰는 걸 봤어요. 예를 들면은 겹쳐 썼어요. 근데 문제는 안 보여요. 그러면 글씨를 판독을 해야 돼. 근데 방금 진짜 7명을 겹쳐 썼어요. 아니 그러면은 웃긴다. 예를 들면은 갈독 로실 이게 아니라 글자 정말 겹쳐. 겹쳐도 표에서 그냥 시꺼매 보여요. 7글자 그러면 이게 와. 빨간색 안경을 쓰면 보이고 파란색을 쓰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뭐 예를 들면 시의원 구의원 뽑는다고 하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뽑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일저자 1을 1번이 그래서 나온 얘기 중요해. 중에 하나가 원형으로 차라리 만들자.
만들자 이름을. 아 동그랗게 어디가 동그랗게. 1번인지 모르게.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나중에 그런 아이디어 한번 제시해 주세요. 재밌네요. 그러면은 난 시계 방향으로 12시 방향에 내 이름 쓸래. 이러면 이제 거기가 그럴 수 시작됩니다. 있죠. 그러면 아니 내가 거기 할래.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아 참 그게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다윈과 월리스 이렇게 같이 엔드로 불러줘야 되는데 항상 다윈만 기억되고 불리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안타까워서 마음에 갖고 왔습니다. 다윈도 분명히 훌륭하고 네. 그렇지만 월리스도 만만치 않은 공이 있다. 네. 그리고 갈로아님은 월리스를 좋아한다. 아 좋아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한 어떤 인간 승리 그리고 뭐 현장에서 많이 일을 현장에서 많이 일했고 그리고 오리지널티도 확실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벌레 좋아하는 사람들 항상 아 저기 가서 결국 이 사람은 브라질에 그 아마존에서 곤충을 다 태웠지만 다시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계속 벌레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감성이. 그래서 계속 저기 이 섬엔 어떤 곤충이 살까? 공감의 F. 여긴 뭐가 살까? 네. 이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월리스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갈로아님이 월리스의 뒤를 잇는 정말 뭐 따지자면 아주 까마득한 후배긴 네. 하지만 후배 학자로서 월리스를 잇게 한 저희가 아까 앞에 짧게 얘기했지만 장장 12년에 걸친 그 탐험 루트가 있었어요. 그쵸.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그쵸? 그게 12년이나 이어졌는데 그 탐험 루트를 본인이 직접 따라서 그걸 하셨다고요? 탐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소문이 사실인가요? 아, 네. 약간 결국 남미랑 아마 그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네. 살짝 달라요. 그 롤리스는 남미를 가고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네. 저는 말레이시아를 가고 남미를 갔는데요. 이게 가까운 수로 가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남미가 가깝고.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린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시작이니까. 네.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간다. 이렇게 뒤에서 가니까. 아니 뭐가 달라? 네. 근데 결국에 둘 다 같잖아요. 그럼요. 아, 네. 음. 그래서 하면서 정말 월리스 생각을 많이 하는. 네. 진짜 많이 그렇죠. 하면서. 네, 네. 왜냐하면 심지어 막 어떤 곤충은 월리스랑 붙어 있어요. 월리스 하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시고. 뭐 약간 그 약간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기분이 있었죠. 이때는 진짜 배를 좋아하시- 타고 가는 게 되게 오래 걸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분이 이제 가면서 또 인구론이랑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학자들이 진짜로 심심하니까 배 안에서 책을 읽는구나 싶었는데 갈로아님 이때 가져갔던 책 이것도 궁금하고 네. 채집 준비 같은 건 뭐 어떻게 하고 네. 또 못 가져가는 거 있대요. 동목이 못 갖고 들어가죠. 비행기 청산가리 갖고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치. 그런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또 그러게요. 일단은 책은 맞아요. 나비 책 하나 들고 가서 나비 비행기에서 읽을 거예요. 왜냐면 길잖아요. 가기 길어서 네. 책. 나비 책을 읽는데 아니 그러니까 귀여워. 보통 비행기에서 넷플릭스 보고 자지. 그렇지. 나비 책을 안 읽거든요. 난 비행기 너무 길어서 힘들거든. 나비 책이나 볼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하필 나비 책 읽기가 너무 재밌는 게 그 월리스의 그 영혼의 단짝이었던 베이츠 이야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왜냐면 이제 남미를 가면 그 베이츠가 봤던 그 나비를 볼 텐데 하면서 읽으면서 갔고 정말 딱 맞는 책을 또 근데 선택을 어쩌다가 했네요. 왜냐면 그냥 그런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서 가는 길에 읽어야지 해서 샀던 건데 네, 읽으면서 갔고 저 못 가져가는 거 맞죠? 예를 들면 청산가리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곤충을 그 병에다가 청산가리 넣어서 죽였는데 네. 이제는 위험해서 안 씁니다. 아. 근데 제 친구가 좀 되게 오래된 실험실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청산가리 아직도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청산가리 들고 다니다가 엎어져가지고 어머. 그 진짜 유리가 깨지면서 청산가리가 그 상처에 박혔는데 그 병에 박혔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잘 살아남은 걸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아니 그 그거로 청산가리 안 썼다. 진짜 큰일 맞아요. 났겠다. 그러니까 입으로 갔으면 위험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있어요. 곤충 하는 사람들 약간 전투력이 있는 게 청산가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산가리를 갖고 언제든 내가. 네, 그리고 청산가 대용으로 좀 에탄올을 갖고 있는데 에탄올도 뭐 지독하죠. 불 그쵸. 붙이면 폭탄되고 거의. 그리고 이제 그 곤충을 잡기 위해서 기사 짝대기도 있고 그리고 사슴벌레나 이런 거 보는 사람, 딱정벌레 보는 사람 도끼까지 들고 다녀요. 도끼요? 네, 나무 썩은 나무 빼려고. 그래서 아. 그 곤충학자들의 약간 풀 장비는 나름 전투력이 있거든요. 진짜.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더 큰 전투력을 본 게 그 지질 화석 연구하는 이제 지질학자분이랑 같이 필드 가니까 네. 그분은 망치랑 끌. 오한마랑 해머가 나오고 그죠. 심지어 염산이 꺼내요. 염산. 아. 염산을 꺼내가지고 석회암인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염산. 그러니까 어디 에탄올이죠? 어디 에탄올. 그래서 저 에탄올이랑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렇지. 지질학자를 절대 해상력이 화내게 하면 안 된다.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배웠는데 그래서 신곤충학자를 무시하지 말라. 다시 하지만 곤충학자를 지질학자는 더 봐라. 무섭다. 그렇죠. 그래서
도끼, 납 이런 것도 못 들고 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론 거기서 가서 살 수도 있고. 거기서 거기가 사면 되겠네요. 거기서 사면 근데 되는 거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갈로아님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손 이런 거 수준이 아니라 내 손에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문 장비 정글도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또 메뚜기를 하다 보니까 삽이랑 도끼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아. 포충망만 있으면 되는데 어. 저 포충망이 이렇게 접히는 포충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죠. 네, 접히면은 이렇게 싹 주머니 들어가거든요. 오. 그럼 약간 그 서부 영화처럼 딱 보자마자 어? 빨리 꺼내서 딱 삐리리. 잡는 거거든요. 네. 속사. 그 잡고 바로 주머니에 다시 넣고. 탁탁 그치. 넣고 네, 어. 그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에 몇 마리나 들어가요? 저는 그건 이게 한두 마리만 잡는데 그 잡는 잡고 용이고? 바로 이제 따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아. 네, 많이 잡죠. 네. 그리고 그 포장한 친구들을 네. 한국에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공룡. 그렇죠. 일단은 그 나라마다 다른데 네. 일단은 못 갖고 온 나라도 있고 네. 이제 반출이 안 된 나라고 반출이 된 나라가 있는데 반출된 나라에서는 그냥 갖고 오고 네. 반출 안 된 나라에서는 따로 허가를 받죠. 네, 그 주로 막 다행히 이게 대학원 소속이라는 게 적절하게 그렇지. 안녕하세요 연구하러 왔습니다. 네. 저는 저를 정말 또- 리얼 연구자, 네, 스튜던트. 연구하러 하면서 이게 소속에 그 편리함이 있구나 싶은데 아. 또 이제 그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출은 되는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죽어야죠. 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데 보통 얼려 죽습니다. 얼려서 얼려서 죽이고 죽입니다. 가지고 네. 오는 거죠. 왜냐하면 신선한 뭐 DNA가 이런 게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얼려서 보존하면 얼려서 갖고 오면 마침 또 비행기 넣잖아요. 비행기 안이 그 화물칸이 되게 추워요. 또 딱 문 열면 그 가방 열면 또 시원하거든요. 네. 근데 혹시 갈로님은 우리는 곤충을 좀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사실 괜찮은데 갈로님은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곤충을. 네. 그래서 그거를 냉동시켜서 죽여야 될 때 혹시 조금 슬프거나 뭐 그런 적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게 메뚜기 있죠. 막 요만한 집사람이들은 네. 얼리는데 네. 가끔 약간 커다란 큰 애들. 진짜 무슨 비둘기만한 메뚜기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나와요. 아이 보면은 거짓말하지 마시. 들기만한 건 조금 좀. 아니지 않나? 지난번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표정 봐, 벌레라고 표정 해봐야 80g이라면서. 진- 그게 진심이에요. 날개빨이에요. 날개빨. 날개빨. 몸통에 갈로아님은 날개 있다만 해가지고 한데 근데 그런 애들은 진짜 약간 애완동물처럼. 네, 완전 반려곤충인 거예요. 어. 얘는 그래서 지능도 있을 것 같고 네. 죽이지 마 이런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어. 막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프죠. 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 있어요. 그래서 막 외국 민중이 벌레를 좋아하신다고요? 몇 마리 죽이셨나요? 이런 게 있었는데 오. 무슨 잔인해. 곤충이니까 가능한. 네, 곤충이가 가능한 이게 다른 보면 좀 어려운데.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 책으로도 내실 거죠. 곤충. 아니요. 근데 사실 제가 갈로아 곤충기.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그거 있어요. 그거 제 채집기를 좀 만화로 좀 몇 번 그린 적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그냥 안 올렸어요. 왜냐면 내가 벌레 잡으러 간 얘기를 누가 읽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이거 올리고 나면 저 20년 전에 그 그러니까. 생각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사실 저도 그걸 구상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한 달 근데- 동안 고민하다가 네, 만화가 이게 연재가 이게 아. 연재하다가 펑크나 이게 일이자 해외를 뭐 일주일 있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아. 전에 그랬던 걸 꺼내야겠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안 올리려고 했던 건데 한 적이 저한테 사람들이- 보내주세요. 일단 증거라도 네, 남기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재밌죠. 지금 재밌-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이것도 진짜. 신선하게 재밌다 그러시길래 이런 나중에 만화로 그리면 재밌겠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네. 실화니까 영화로도 책- 나올 거예요. 제가 책을 읽는 게 제가 글을 진짜 못 씁니다. 아.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림으로 풀어야 돼. 그림으로. 네, 그림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런 또 곤충류다 보니까 그림으로 훨씬 더 표현이 잘 맞아요. 되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네네. 글보다는. 그 그리는 재미가 있고 또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네. 왜냐면 제가 지금 그 말레이제도 가셨었잖아요. 네. 그때 탐험 때 뭐 굉장히 핵심이 되는 곤충 중 하나가 새날개의 나비라고 들었는데. 네. 그죠. 월리스 하면 새날개 나비가 있어야 된다. 네, 왜 새날개 나비의 새가 네. 버든가 아니면 뉴인가요? 버드입니다. 버드. 이 새와 라틴어로 같은 날개? 오니소프테라라고 새 날개라는 뜻인데 얘네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날아다니는 걸 보고 뭐지 하고 총을 새로운 생각 총을 빵 쐈는데 나비였던 거예요. 엄청 크거든요. 얼마나 크면 새로 착각을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비가 그 종류에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궁금하다. 아니요,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 종류는 봤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큰 나비 못 본 게 네. 걔네는 파푸아뉴기니 어디 섬인데 그거 발견도 되게 재밌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로스차일드예요.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아세요? 가문의 그 로스차일드. 그렇죠. 네. 로스차일드 하면 그 알죠? 그 엄청난 부자. 네. 그쪽 유대기 가면 음모론에 나오는 네. 그렇죠. 로스차일드가
로스차일드가 정말 힘이 셌던 그 20세기 초 영국의 로스차일드 수장 월터 로스차일드가 취미가 곤충 수집이에요. 그 세상의 부자가. 그래서 아니 뭐 한다고 그러고 있나? 그러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그분의 그 삼촌 저 형제도 뭐 벼룩을 연구했고 오. 그분의 따님도 나비를 연구했고 아니, 그 집안 또 그 DNA가 집안이 벌레를 약간 좋아해요. 좀, 그 그럴 수도 있고 인간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이제 안막을 치려고 사실 다 괜히? 그런 연구하는 괜히? 척한 거지. 그런 음료 전쟁 다 그 사람들이 아.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월터 로스차일드가 그거 한 사람이요. 그 벨푸어 선언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만들다 했던 정말 그런 파워풀한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뒤에서는 갑자기 곤충 막 그쵸. 좋다고 막 채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전 세계에 막 치려고 막 저 섬에 이런 이쁜 나비가 나오는데 옆에 사면 얼마 더 이쁜 게 나올까 가봐 하면서 돈을 막 보내줘요. 어. 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온라인 찾아보고 오거라.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막 그 뭐지 우리나라 옛날에 LG 회장 구분모 회장이 네. 새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맨날 그 회장실에서 그 맞아, 잠실에서 그런 얘기 새 있잖아요. 보고 또 돈을 엄청 써가지고 막 그 엄청 잘 그린 세미라가 쓰고 새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엄청 퀄리티 좋은 새도검 냈거든요. LG에서 네. 낸 적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끔 막 개정판이 나온다. 그러면 그 막 그 회장님이 그 새조한 한타 모여서 막 식사하고 막 메뚜기 대접하고. 학회처럼 새 학회 막 하듯이.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새 날개나비. 새 그쵸. 날개나비를 제가 근데 로스차일드는 찾겠습니다. 그렇죠. 그 곤충을 좋아했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나비를 발견했고 근데 이제 월리스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나비들을 보면서 막 다양한 얘네가 왜 이렇게 했지하면서 해서 최근에 그 날개 나비 새날개 나비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버드윙이라도 부르는데 버드윙 나비에 대한 논문이 나왔는데 논문에서 그래서 150년 전 월리스에 대한 해답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정확히 지금 이번에 갔을 때 갈로님도 보셨나요? 네, 새날개 봤습니다. 나비? 그 호주에서도 보고 말레이드도 보고 아우. 태국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동남아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정말 다양한 궁금하다. 모습이죠. 보통 봤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한 번 쓱 멀리서 지나가는 걸 봤다는 거 아니면 뭐 잡았다는 거 아니면 막 군집을 이런 걸 본 거예요? 잡은 것도 있고 바로 잡은 앞에서. 것도 있고 네 잡은 것도 있고 그냥 정말 쿵 지나가는 본 적도 있죠. 왜냐면 너무 새처럼 날아요. 생빠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오는 약간 그 존엄함이 있어요. 그 펄럭 네, 닿을 수 없는 저 아름다움. 그래서 실제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로스차일드 그 나비도 이름이 퀸 알렉산드라 나비거든요. 퀸 알렉산드라 걔도 버드윙. 이름이 걔도 예쁘네. 이름이 이쁘죠. 근데 걔도 처음에 그 탐사대장이 보고 새로운 나비다. 이거 발견할 때까지 잡을 때까지 절대 산 못 가. 이래가지고 그 집에 못 가. 거기 셰르파들 원주민들이 고산지에서 막 애 죽고 막 이러니까 거의 약간 반란 직전까지 일어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 주변에 애벌레 다 잡아가지고 하산한 다음에 이 중에 하나는 키워서 나와가지고 보고한 게 있습니다.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결국에 어머 지금 너무 우리는 재밌다. 정말 흥미진진한 네. 그 월리스의 탐험 루트 속에서 만난 이색 음.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이렇게 흥미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뭔가 나와야 된다. 책이 나와야 된다. 음. 영화가 나와야 된다. 일단 그 우리 갈로아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영화를 만든다면 배우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연기 괜찮습니까? 그게 질문인가요? 네. 연기 잘 못하죠. 그렇다면 UFO 보셨다면서요, 가서? UFO? 네, UFO 본 것 같은 나비. 그 남미에 몰포나비라고 몰포? 파란색으로 반짝이는 나비가 있습니다. 반짝여요? 네, 반짝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그 이거도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린네 이전에 그 마리아 지빌란 메리안이라는 독일의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네. 아주머니 분류 이분이 아주머니요? 분류하시고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비를 그 곤충, 그러니까 남미의 곤충을 보겠다고 자기 딸이랑 그 아줌마랑 혼자 수리남으로 가요. 어머. 수리남으로. 네, 그 유명한 수리남. 그 유명한 수리남. 네. 수리남 가가지고 몰포나비를 보고 감탄해서 막 그 몰포나비의 생애를 막 그리고 그 동네 나비를 그리는데 그 재밌는 게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애벌레가 커서 번데기가 돼서 성충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걸 아예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도 그 개념이 없었던 게 애벌레 따로 기지하고 나비 따로 이 한 사리를 보진 않았어요. 그게 하찮격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막 다른 동물이라고. 문학 그러든지 보면은 말든지. 애벌레 막 징그럽고 흉악하고 탐욕스러운 애벌레하고 아름다운 나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 다른 전혀 것처럼. 다른 생물로 봤죠. 그
분명 그냥 한 살에 있는 생물인데 근데 마리아 그래서 나중에 네. 수많은 동화에서 그렇게 애벌레가 나중에 그 고생을 네. 겪고 나비가 되는 거를 그려내는 이유가 그 우리는 이미지가 그때 다르죠. 배웠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나 반전이었던 반전인 거예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마리아 지빌란이 막 그려서 그 많은 그 사람들한테 애벌레 번데기 나비단계구나를 강의를 시켜줬어요. 그 생애를 그린 생애를 거예요? 그렸어요. 아, 네. 다 안 믿진 관찰하고. 않았을까요? 네? 안 믿진 않았을까요? 그 어떻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그쯤 되면 이제 검증을 하니까. 그쵸. 근데 화가의 개념으로 그렸다기보다 도감처럼 그러니까 관찰일지처럼 이렇게 그린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정리한 거 그 종들을 애벌레부터 그 모습을 다 그리면서 기록을 했고 나중에 린네가 생물 다 분류할 때도 뭐 지가 본 게 아니라 그거 마리아 지빌란 메리안의 책 몇 페이지에 있는 그거 하면서 이렇게 썼어 권위가 그냥. 있어. 네, 권위가. 네. 근데 그분이 몰포나비. 딸을 데리고 갔다고요. 근데 딸을 데리고 가서 대단하시다. 했는데 그분이 몰포나비를 그릴 때 얘가 파란색으로 너무 반짝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파란색 도료가 되게 귀했어요. 아, 그게 좀 많이 들어봤을 하필이면. 거예요. 못 그린다. 네. 반응 못 써. 그쵸. 파란색을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 네. 네, 그래서 물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걔는 존재도 비싼데 그리는 것도 비싸. 네, 그건 알겠어요. 근데 걔네가 왜 파란색으로 반짝이냐면 저도 왜 이렇게 반짝이지 했는데 날 때 이게 너무 반짝이다 보니까 착시를 일으켜요. 혼란을 일으켜요. 그냥 하늘 위에 뭐가 반짝반짝반짝하는 식으로 보이지 나비가 안 보여요. 네, 궁금하다. 그래서 정말 그런 나비가 있었습니다. 네. 어머 너무 수리남 그 바다가 있으면 약간 네. 바닷물이 파란데 네. 햇빛이 비치면 이렇게 바짝바짝하잖아요. 그것도 그런 될것 바다를 보는 같아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 강가에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음. 제일 재밌는 게 근데 그 동남아시아 나비들은 애들이 아까 그 새날개 나비도 그렇고 홍 날아가면 정말 약간 약간 잡을 수 없는 경외심 너무 아름답다 이러고만 넘어가는데 와 이런. 와 남미의 나비들은 이게 포식자가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느리게 날아요. 높이 느리게 날아서 보면 우와 하다가 달려가가지고 잡아보자. 저 정도면 저 정도면 하늘께 단을 5단을 늘려가지고 한 5m로 하면 잡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제 포터블한 걸 그렇지. 네네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나비를 만났어요. 근데 만났고, 정말 네. 많은 이제 곤충들, 나비들, 뭐 메뚜기 다 보셨지만 음. 아까부터 이제 계속 묘사를 하시는 게 요만하다, 뭐 음. 이만하다, 크기가 점점 커지거든요. 네네네. 보셨던 이제 곤충 중에 네. 정말 제일 컸던 궁금하다. 좀 거대한 네. 곤충. 네. 세상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를 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확신하시나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종류가 와. 네. 가장 큰 딱정벌레. 공인된. 네네 타이탄 하늘소라고 네. 남미 이름부터 나오는데 커 보인다. 타이탄 타이탄. 하늘소. 학명은 티타누스 기간테우스. 와우. 오야 멋있다. 거대한 이름이 거인. 무슨 황제 이름 같아. 그렇죠. 티타누스 뭐 개. 티타누스 기간테우스. 기간테우스. 거대한 거인이란 뜻인데 거대한 거인. 네 남미에서 이게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재밌게 남미 그 제약한 동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가 나오고 하늘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와 비등비등한 코끼리 장수풍뎅이라고 했어요. 악태온이라고. 악태온 개도 나오고 악태온. 세상에서 가장 큰 박각지 나방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방인데 이름이 아그라피나라고 하는데 별명이 화이트 위치예요. 하얀 화이트 마녀. 마녀. 왜냐하면 하얀색인데 파란색으로 반짝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처음에 남미 온 사람들이 불중에서 뭐지 하면서 약간 홀려서 막. 마녀인가 약간 이러면서 이제 어. 하얀 마녀라고 부른 게 있었어요. 아니 그 동네는 뭐 다 세상에서 다 큰 것만 세상에 제일 다 큰 것만 나와. 나와요. 왜 근데- 그래요? 어떻게 그게 천적이 없어서요? 어떻게 거기가 이유가 그게 뭐예요? 가능해요? 그게 이제 거대한 마크로파우나라는데 거대한 생태계가 그냥 뭐가 거대기 시작하면 같이 거대해지거든요.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네. 남미뿐만 아니라 저 중미 같은 거 보면 선인장 엄청 거대하고 호박도 거기 기원이라 들었어요. 호박같이 그런 거대한 식물도 그런 식으로 이제 거대한 생태계에서 진화해서 왔기 때문에 큰애 뭐가 먹고 하나 큰 더 애가 그쵸. 크고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얼만큼 큰데요? 그 걔는 저희 손바닥보다 크고 이 정도 됩니다. 풍뎅이가요? 네. 하늘소가 하늘소가 네. 하늘소가. 네. 날개 포함해서죠. 네 날개 포함해서. 근데 날개까지 이게 날개빨이 아니라 배가 꽉꽉 채워져 있어요. 얘가 어떻게 빨리 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근데 재밌게 숙소 주인분이 티타누스 기간테였어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 학명을 말씀하셔. 학명을 그게 좀- 정말 멋있는데. 근데 나중에 본게 그 숙소 주인분이 나방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또 또 하필이면. 무서워서 네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와. 근데 그래서 그거 밤 11시에 무조건 날라온다 이러는 거에서 밤 11시요? 그러니까 보통 밤 12시까지 하다가 피곤 자거든요. 근데 이제 밤 11시까지 나온다. 그래서 기다리니까 기다리면 하죠. 진짜 밤 11시에 붕 하면서 날라오더라고요. 귀신같이?
네, 그래서 저게 나는구나. 그리고 역시 현지인의 정부는 역시. 대단하구나. 네. 그다음 어떻게 잡아요? 날아오는데 무궁하고 무궁화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땅에 아, 푹. 일단 와서. 크니까. 크니까 그냥 보여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잡으면은 문제는 얘네가 턱이 엄청 커서 이게 물리면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응. 잘 안 물리게 잘. 그리고 그 어. 포춘망 찢을 것 같아. 부추망 찢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걔는 손으로 잡아야 돼. 락앤락통에 하나. 아, 락앤락통에 하나 들어가야죠. 네네. 왜냐하면 다 찢고 힘도 세서.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우리 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네. 지금 어느 정도 자꾸 이만하다 하니까 맞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손바닥 굉장히 큰 성인 남자 손바닥만 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손바닥보다 있거든요. 큽니다. 네. 손바닥보다 크다. 네네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진짜 말도 안 되죠. 그거 일단은 한번 랩에 가면 볼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저 가끔의 사진도 있고 이랬습니다. 네네. 근데 보람이 있네요. 보람이 있죠. 거기까지 가면. 네. 그러면 거기만 그렇게 이제 거대하게 모두가 커진 게 된 걸까요? 아니면 사실 여기저기에 사람이 아직 손길이 닿지 않은 더 깊은 곳에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생태계는 계속 나오고 네. 아까 말씀드린 가장 거대한 그 나비 그런 것들은 파푸아뉴기니란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섬들. 음. 다른 네. 환경에서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네. 옛날에 코모도 왕도마뱀이나 네네. 뭐 코모도 왕도마뱀은 원래 호주 살다가 인도네시아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케이스고 오, 네네. 그 이전에는 그 메갈라니아 부르는 뭐 6m짜리 도마뱀이 있었어요. 그 애들이 뭐 6m? 어떻게 되냐? 그냥 크기 경쟁하면서 계속 그렇게 아. 고립된 생태계에서 커져 간 거죠. 계속 커지는 코모도도 거야.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코모도는 왜 컸냐 하면 그때 이미 한 6m, 5m 되는 다른 더 거대한 애도 있어가지고 작은 수준이었다. 그랬는데 더 큰 건 이제 함께 멀쩡하고. 커지니까 간 거죠, 네네. 어떻게 6m가 될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 남자들이 키가 평균 키가 180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와 커진 거지. 진짜 오늘 선배 생물학자 그 월리스의 탐험 루트를 체험하고 온 갈로아님과 그 갈로아님의 그 탐험 이야기를 네. 함께 들어봤는데 이거 뭐 듣다 보면 나 밤도 샐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너무 제일 재밌어서. 흥미진진해서 저는 어렸을 때 보면서 파브로 네. 곤충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그러니까 진짜 사실 보면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갈로아 곤충기가 훨씬 재- 재밌었어요. 갈로아 곤충기 좀 한번 이렇게 아. 지필을 좀 부탁드리면서 네. 우리의 특별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월리스도 보면 깜짝 놀랐을 만한. 그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막 지리산 3박 4일 타는 건 좀 힘들어요. 네. 근데 한 번은 보고 싶어. 나도 그 곤충의 아름다움을. 네. 그랬을 때 좀 이제 저 같은 초보자들한테 네.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입문자를 위한 본격 입문. 모든 곤충 입문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죠. 아. 모든 초등학생이 그걸로 시작을 했고. 네. 저도 잡았었어요 옛날에. 네. 아 정말? 진짜 무서워하는데도 어디서?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잡았었어요. 그때 되게 좋은 자연에서 살았네요.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아. 그때 뒤에 막 산 있고 이랬었는데 네. 정확히 그건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과학 시간에 네. 자연 시간에 잡았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정말 멋지잖아요. 솔직히 마트에서 파요. 맞아요. 마트에 요즘 이제 팔죠. 팔기도 하고 있어요. 그걸로도 좋죠. 왜냐면은 이제 매력을 알죠. 왜냐면 얘네 막 사슴벌 장기부터 보면은 뭐 머리 가슴 배 있고 팔다리 보이고 뭐 이런데 거기다 다른 곤충을 보면 그 사슴벌레 모습이 보입니다. 아 구조가 네, 기본적으로 비슷하고. 비슷하네. 근데 얘는 뭐 날개가 좀 더 길거든가 아니면 얘는 더 서등이가 길다든가 색깔이 더 이쁘다든가 여러 가지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슴벌레가 상대적으로 좀 덜 징그러워. 사슴벌레는 멋져.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그쵸. 입문하기에는 그쵸. 조금 좀 다가가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쵸. 빠르지도 않고 또 그런 걸 또 자연에서 보면은 되게 재밌고 경이롭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렇게 하다가 뭐 주변의 곤충을 좀 알게 되는데 딴 데 가면 또 다른 곤충이 나와요. 아이고 나는 서울 살았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다른 곤충이 보이네. 신기하네. 신기하죠. 이 강에는 이런 게 살고 저런 게 살고 그러다가 정말 제주도를 가면 와 이건 뭐지? 이게 한국인가? 네, 사슴벌레가 주황색이에요. 보면은 막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월리스도 그렇고 뭐 아까 가장 큰 나비를 발견하고 로스차일도 네. 그렇고 계속 이게 이쁜데 저긴 또 뭐가 있을까? 저긴 또 뭐가 있을까? 또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지금 갈로아님 루트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설렐 것 같아요. 그럼 음. 어딜 가더라도 우리가 그냥 뭐 맛집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여기는 어떤 곤충이 있을까? 그쵸. 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들이 그러면서 얘는 여기 왜 없지? 얘는 여기 어떻게 살지? 아. 이러면서
그 진화 과정을 추론하는 게 이제 연구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야, 이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 우리 월리스의 탐험 루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아까는 처음에 원래는 다윈 얘기로 시작해서 나는 네. 뭐 진화로 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 네. 채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맞습니다. 월리스가 네. 하드한 채집 이연이었기 때문에 예, 네, 수고가 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갈로아님께서 이 월리스의 탐험 루트를 따라 또 갔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느낀 점을 또 한 줄 평처럼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어떤 게 남았나요? 월리스는 저 차도 없던 시기 때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그래서 그죠. 네. 비행기만 없는 게 아니라 비행기도 없고 차도 차도 핸드폰도 없고. 없지, 카메라도 없지. 엄청 더워요. 엄청 더운데 대단하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네, 네. 지금은 뭐를 발견하시면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사진도 없어. 그러니까 네. 나만 보는 건데 그치, 스케치만 얼마나 하는 답답해 거고. 그게. 스케치하고 그림으로 막 네. 그려서 남겨야 돼. 그림 못 그리면 말짱 도루묵이네. 맞아, 파란색 해야 되는데 파란색 비싸고 파란색 막 비싸고, 아, 그렇죠. 슬프네 네. 슬프네. 비 오면 번지고 정말 대단하다. 그런 열정이 있어서 지금 우리 어떤 자연을 볼 때 그럼요. 어떤 곤충이 가장 성공했다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모두에게 곤충이 필요한 시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진짜. 아 근데 저는 오늘 정말 곤충에 대한 애정이 1g 생겼습니다. 그거가 궁금했어요. 레제님이 앞으로 좀 어떠실까? 꼽둥이를 보면 싫죠. 당연히 싫은데 그때 갈로아님이 좋아한다고 했어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따뜻해 보일 수 있다. 아니 저는 너무 죽이고 싶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싶고. 죽여서 거기 또 하얀 거 나오면 또 무서워요. 곱등이를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음. 곤충 이 군에 대한 네. 약간 애정이 원래는 저 마이너스 200점이었는데 지금 1g 정도 플러스 1g 정도 너무 이제 좋아진 거죠 지금 이 마이너스 정도면 플러스 201점이 된 거니까 아 진짜 지금 양수가 됐습니다 드디어. 네. 그래서 네.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고 뿌듯한 시간이었는데 독실님 어땠나요? 저 정말 오늘 정말 최고로 흥미진진한 근데 얘기였어요. 이렇게 신난 거 되게 오랜만에 또 봐요. 그러니까 찐 그리고 텐션. 이미 우리가 이제 편집된 거를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막 던지는 또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짠하면서 좋은 것도 있었어요. 다윈은 정말 모두가 알아요. 사실 그리고 대단한 분은 맞습니다. 맞아요. 역사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월리스도 같이 기억할 만한 분이다. 꼭 우리 그래야 알아주자. 한다. 그렇죠. 네. 오히려 다윈이 가지고 있었던 약간 지금 개념으로 보면 이거보단 저게 더 좋은데 하는 어떤 그런 용어 선정까지도 오히려 월리스가 좀 제시해준 분들도 있었다. 현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우니까 다음에 또 그렇죠. 보시죠. 네. 예. 대한민국 모두가 과거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화이팅! 화이팅!